지금 뭐 크게 이제 개념 강좌다 보니까 이론 강좌죠. 예. 요거 빼고요. 이것도 일단 빼보겠습니다. 빼보고 다시 절로 가볼게요. 여기로 와야죠.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카메라로 돌려줘야 되겠네요. 네, 다시 이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맞죠? 이 정도 위치가 맞죠? 화면이 좁으니까 답답하죠. 여러분들 개인 작업하실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다가 왼쪽에다 몰아놓고 작업하시던가 아니면은 맥스를 왼쪽에다 띄우고 이렇게 하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남은 맵은요. 일단은 쟤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더블클릭 저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얘들은 뭐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내려보고요. 이제 새로운 맵이 등장을 합니다. 범퍼까지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범퍼 맵 하려면 노멀 맵 뽑으려면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브러시에서 하든 맥스에서 하든 고클로트의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그 맵 추출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맵 모델링을 2개 해야 된다는 거. 그만큼 힘들어요. 맵을 추출하려면. 그래서 이제 노멀 맵까지 입혀져 있는 모델링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폴리곤까지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이폴리곤 모델링까지 다 되는 사람들이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노멀까지 다 들어간 거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기본으로 다 장착이 돼서 요즘엔 다 모델로 에셋들도 나오고요. 렌더링 해보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나옵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리플렉션, 디스플레이 폰트. 리플렉션이죠. 얘는 반사입니다. 이게 스페큘러도 아까 반사라고 그랬죠. 이제 얘는 그런 반사가 아니고요. 진짜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예요. 얘는 스페큘러는 빛을 반사하는 거고요. 얘는 주변을 반사하는 겁니다. 이게 좀 틀리죠. 얘는 반사시켰지만 주변에 있는 그 색상을 반사하진 않았죠. 근데 얘는 리프렉션은 주변을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2개가 같이 쓰이는 맵이 이렇게 당겨보면요. 제너럴에 레이트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른 것도 몇 개 쓰이는데 거의 얘가 기본으로 쓰입니다. 거의 얘가 2개가 다 얘가 쓰여요. 그리고 들어갔죠. 그래놓고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나?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의 색상은 거의 드러내지 않고 생으로 다 반사시켜요. 이게 수치가 100일 때. 그럴 때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요. 베이직 매터리얼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고요. 이걸 낮춰봅니다. 검은색으로. 색상 때문에 이게 V-ray 매터리얼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금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렌더링 해볼까요? 금이 됩니다. 금이 되죠. 그리고 완전히 검은 이게 V-Rail 재질하고 거의 똑같아요. 작동 방식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도 반사를 안 하죠. 조금 내립니다. 조금 반사합니다. 반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색깔을 드러내죠. 색깔을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파랑으로. 완전히 파란 걸로. 이 레이트레이스 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질이 그 모델링의 그 뭐라 그러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얘로 다 끝나요. 얘로. 스탠다드에서는 얘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사용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 그쵸?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 보면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그럼 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금을 만들려면 이걸 또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금 만들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색상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금 만드는 건요. 이걸 100으로 올린 상태에서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로. 그래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색상이 완전히 검은 거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검은 거로 바꿔놓고 렌더링 하면요. 이렇게 금이 됩니다. 물리 기반 쉐이더하고 좀 비슷한 원리로 얘도 작동이 됩니다. 이게 신기하게 그거예요. 스탠다드가. 이것만 유독 그래요.
왜냐면 이게 주변 사물을 반사하죠. 반사하면서 이 레이트레이스 맵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물리 기반 렌더랑 좀 쉐이더랑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어갖고, 보세요. 거울 같은 거 옛날에 한번 깨보신 적 있어요? 거울 깨면은 그 투명한 거 뒤에 은색 같은 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예. 뒤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검은 상태여야 됩니다. 검해야 주위 사물을 선명하게 발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색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색상이 도드라져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은 거로 딱 가놓고 이걸 쓰면요, 깔끔하게 금색이 됩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재질로 뭐 제가 예전에 그 재질을 몇 번 다운받아 봤는데 막 여기서 어떻게 막 금이라고 해갖고 막 만진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금같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손쉽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손쉽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요, 완전히 하얗게 되죠. 거울이 있다 이때는 거울이고요. 이렇게 딱 가면 하나도 반사를 안 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변 사물 요만큼 조금 내리는 거예요. 검은 상태에서 조금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스타워즈 좋아하시죠? I'm your father. 그 이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로 이렇게 해갖고 모델링해서 스탠다드 재질에서 딱 해갖고 모델링해서 넣어보세요. 빰빰빰빰빰빰 끝내주죠. 이거로 하는 겁니다. 이거로 꼭 기억해놓으세요. 이건 좀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V-Ray 가서도 이게 쉽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해갖고 만들어요. 일단은 기본 색상을 검은 거로 딱 놓고 들어가서 이걸 조정합니다. 그래서 금색은 이거는 구리 색깔, 그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되고요. 메탈 재질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메탈 재질로 메탈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처음에. 쉽게 만드는 거 테스트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레이트레이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아셔야 될 게 맵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맵하고 아래에 있는 맵이 있는데, 위에 있는 맵은요,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사물을 반사할 부분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스페큘러하고 그로스인스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밑에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예요. 수치가 1이면은 많이 되죠. 근데 이게 0으로 가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치가 1일까요? 틴트로. 이거 얘는 영향을 안 받네요. 어마운트를 0을 빼볼까요? 어마운트가 0을 받나요? 네. 어마운트가 0을 받네요. 이렇게 놓고 색상이 더 많이 되네요. 더 진해졌습니다. 기본이 1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질 만드는데 맵을 하나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떤 맵이었죠? 네. 요걸 한번 넣어보죠. 여기다가 이걸 위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고요. 딱 렌더링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 안 하는 부분은 검게 나오죠. 그쵸? 반사를 안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걸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넣고, 예. 반사 안 하는 부분은, 반사 안 시키는 부분은, 이게 원래 이 검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바꿔볼까요? 파란 거로? 그럼 파란 게 바뀌겠죠? 파랗게?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반사시킬 거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워보고요. 여기 리플렉션 맵 있죠? 딱 지워보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봅니다. 밑에다가 어떻게 되나? 이건 색상이 됩니다. 색상, 그죠? 색상이네요. 넣어보니까 저는 참 몰랐는데 지금 넣어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주로 여기서 막 놓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요것도 알아놓으면 되게 요긴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쓰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놓고요. 예를 들어서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요. 얘를 스페큘러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스페큘러 레벨에다가 지금 감이 오죠. 재질이 여기 두 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사를 안 시키겠죠. 광도 없습니다. 저기는. 예, 광도 없어요. 그쵸? 광이 없어졌죠. 싸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요거를 범프에다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범프에 넣고 이거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한 3 정도 줍니다. 5 정도. 렌더링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돼요. 이걸 누가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기본 재질 갖고 만들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거 V-Ray로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적용할 줄 알면 거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작동되고 어디다 집어넣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똑같은 거 찾아 들어가서 넣습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그러면은 똑같이 나오죠. 예, 기가 막히죠. 이래서 재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질 공부가 안 하면 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효과적으로 리얼하게 남한테 전달 못 해준다. 이렇게 되죠. 저 검은 부분에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거 완전 흰색이고요. 일단은 검게 가야 되겠네요. 검게 가서 색상이 일로 들어갔죠. 예. 색상을 이걸 예를 들어서 난 검은 게 아니라 흰색으로 좀 바꾸고 싶다. 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색상이 들어갔는데 나는 좀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아니죠. 클리어 하고요. 요거를 빛나는 부분이요. 빛나는 부분을 컬러를 뭘로 넣을까요? 스페큘러 컬러를 뭐 이런 걸로. 네, 또 이렇게 느낌이 틀려집니다. 진짜 무슨 쇠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느낌을 보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이거는 무조건 검게 가야 쇠로 금 들어갈 때는 쇠나 금 들어갈 때는 이게 검은색이 있어야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죠? 아셨죠? 이거 조금 모아주면 조금 더 괜찮아지려나요? 예, 조금 더 광이 더 살고요. 이거는 한 2나 3 정도 그러면은 계속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밌어갖고 계속 하게 되네요. 재밌죠? 더블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이거 빼고요. 클리어하고 빼고 틴트도 빼고요. 다시 일로 들어왔습니다. 스페큘러 빼고 범프 빼고 그래야 다시 나오겠죠. 색깔은 다시 파란 거로 돌려놓고요. 렌더링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지금 틴트가 더블 클릭하세요. 틴트로 조정해야 됩니다. 틴트로. 이 색깔로 조정하는 거예요. 저 앞에 숫자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색깔로 조정하면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예시를 드렸죠. 막 이렇게 섞는 거를. 그 다음 이렇게 됐고요. 얘를 일단 빼주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 해서요. 드래그 하지 말고 하나 더 뽑습니다. 레이 트레이스를.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오토 디텍트라고 해가지고요. 얘가 이 맵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리플렉션에다 연결하면 리플렉션이 자동이 되고요. 리플렉션 기능이 되고 맵 하나 가지고 두 가지 다 쓰라고 있는 겁니다. 얘는 리플렉션에 해당되는 메뉴가 이거고요. 이건 리플렉션에 해당되는 메뉴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연결해 보고요. 얘 끄고요. 틴트는 끄고 렌더링 한번 해보면요. 네. 이건 뭐죠? 이건 유리입니다. 유리 만드는 재질 이거 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리 만든다고 해서 여기서 나름 배웠다고 오포시티 값을 낮추고요. 한 50, 60 낮추고 스페큘러 막 올리고요. 이거 뭐 색깔을 좀 검은 거로 처음에 그 맥스 강의 하시는 거 아마 그런 강의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오포시티 값을 좀 낮춥니다. 이래야 유리가 됩니다. 이게 유리라고 우겨요. 그런 분들 강의 보면은 유리입니다. 이게 어디 봐서 유리예요. 이게 셀로판지지. 그러다가 또 퐁으로 하면 더 유리 같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땡입니다. 땡. 이게 아니고요. 이게 절대 아니고요. 리프렉션으로 연결시켜줘 갖고요. 얘가 굴절이에요. 굴절에 해당되는 게 얘입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요 밑에 옵션을 가지고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얘는 유리가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숫자가 있죠. 얘는 이제 숫자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조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얘는 숫자로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낮추면요. 거의 반사를 안 시키고 굴절이 하나도 안 되고요. 이게 올라가면요. 조금 투명하게 덜 투명하게 됩니다. 이거 한 요 정도 나볼까요? 흐릿하게 주위 사물이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게 굴절이 하나도 안 되면 자기 색상이 드러나요. 그리고 완전히 굴절이 되면
자기 색상이 하나도 안 보인다.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글라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선글라스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숫자를 조금 빼줍니다. 그럼 자기 색상이 조금 드러나요. 이게 자 이렇게 약간 꺾인 드러나죠. 그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꾼다. 그럼 약간 누리끼리 한 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 리프렉션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안에서도 이거는 약간 빼줘야 됩니다. 얘가 완전히 백이 되면 이 안에서 뭔 짓을 해도 색깔이 그래서 바뀔까요? 모르겠네요. 안 바뀔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바뀌네요. 바뀌네요. 선글라스 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색깔 조합하는 게 더 효과 좋거든요. 지금도 괜찮네요. 테스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하면 이게 낮아지면 이 색깔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저게 백이어도 색상을 부여시키네요. 이 맵 자체에서 색깔 있게 굴절시키는 거예요. 이것까지 키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테스트 해보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표가 나야 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그는요, V레이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포그가 뭐냐면, 안에 은은하게 띄는 색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굴절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리 자체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죠? 유리 자체의 색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뭐, 선글라스면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놓고 렌더링 해봅니다. 까맣게 되네요, 완전히. 선글라스처럼 되네요. 이걸 조금 낮춰볼까요? 아니면은, 색상을 어마운트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어마운트 빼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이제 그 재질을 한두 개 알면요. 굳이 안 배워도 거기에 그 재질의 수치창이나 이런 게 세팅되어 있는 걸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요건 요거고 어마운트가 여기 달렸으니까 요거만 고치면 되겠구나. 남이 안 가르쳐줘도 몇 번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를 배우면 딴 것도 쉽게 간다는 게 그 뜻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죠. 딱 눌러보고 이거구나. 요거 아닐까 하고 몇 번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1로 가고요. 어마운트가 1도 더 갈 수도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맵이니까 제가 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색깔을 아까 파란 거 있죠? 그리고 요 포그 있죠? 포그 색상을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V-Ray 같은 경우도 포그가 있는데 이걸 줄입니다. 많이 줄여요. 0.1 정도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거기선 더 줄여야 돼요. 0.005 막 이렇게 줄여야 이렇게 안에 은은하게 색상이 비치면서 그죠? 이 굴절 값을 조금 조정하면 뒤에 것도 보이면서 한 80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검은색까지 드러나겠네요. 세 개가 겹치는 거예요. 검은색 저거. 그죠? 요거를 이렇게 또 바꾸면요. 뭔가 이제 야식거리, 멜랑거리한 그런 저게 나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리프렉션이 이거고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스는 무조건 리플렉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얘가 최강이에요. 다른 거는 캔슬하고요. 대신에 얘가 적용이 되면 렌더링 시간이 올라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라겠죠. 이걸 조금 낮춥니다. 이렇게 한 요 정도만 굴절시키면 얘가 이제 유리가 되겠죠. 굳이 뭐 두 개를 같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쓰세요.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그닥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 하나, 요거를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 빼서 더블 클릭해서요. 요거로 금을 만들든 셀을 만들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모델링도 좀 배우셨으니까 이젠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저걸 빼주고요. 아셨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려요. 끝! 이 두 개 끝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근데 V-Ray에서는 이게 해당되는 게 이거죠 하고 이제 딱딱 눌러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이거 설명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빼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대망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남았습니다.